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사례, 이른바 지하철 몰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이혼 사건을 했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5, 6년 정도 만에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주말인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갔다 그러시면서 지금 변호사가 당장 필요한데 연락할 데가 없어서 전화를 드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히 이제 경찰서를 가서 접견을 했더니 지하철 몰카 사건이었던 거죠. 전화를 주신 아버님이 이혼할 때 이 아들은 미성년자였고요.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성년이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면서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좀 예뻐 보이는 여성이 있어서 뒤따라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쭉 타고 올라갈 때 바로 뒤에서 뒷모습을 촬영하려고 핸드폰을 딱 켰는데 한 2, 3초 만에 옆에 있던 사람한테 들켜서 바로 제지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혼, 상속, 가사 사건을 하고 있는데 전문이 그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형사 사건들도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꽤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가사 사건하고 연관된 형사 사건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폭행이나 상해, 주거침입 이런 것들이 문제되거나 친정 식구들이나 시댁 식구들이 모욕, 명예훼손 같은 걸 했다라는 사례, 아니면은 아이를 강제로 막 뺏어가서 미성년자 약취자다 이런 것들이 문제됐던 사례,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과거에 의뢰인이 요청을 한 사례이지만 이혼 사건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고, 다만 이제 예전에 제가 양권 소송을 해드렸던 분의 당사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관이 돼서 마음이 아팠던 사례였습니다. 이 의뢰인의 아들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다가 들켰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그 휴대폰을 압수했겠죠. 증거가 이제 거기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뭘 촬영했는지 거기에 이제 나올 거니까.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경찰이 그걸 뒤져봤더니 에스컬레이터에서 찍었던 그 영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운 거 아니냐, 포렌식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포렌식을 이제 진행했는데, 포렌식을 하면 과거에 이제 삭제했던 그런 자료들 다 나옵니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않는 이상은 삭제했던 자료들은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사사건 변호를 하게 되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사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다 자백을 하고 양형에서 좀 선처를 구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을 테고, 아니면 다 부인을 하는 거죠. 즉 무죄다 라고 이제 무죄 주장을 하는 방식이 하나가 또 있겠죠. 저도 이제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걸로 이제 가야 될 것인가, 이 당사자하고 접견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미 제가 가기 전에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다 자백을 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서 갑자기 증거 없어 보이니 이거 부인합시다, 무죄 주장합시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이제 의심을 받겠죠. 처음에는 자백해놓고 왜 변호사 들어와서 아니라고 해?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좀 살 소지가 있고, 근데 그 반대로 아예 그냥 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자 이렇게 하자고 하니 왠지 휴대폰에 증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 증거가 없는데 괜히 자백하는 거 아닌가, 나만 손해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봤더니 이분이 경찰 1차 조사에서 이미 자백을 했고, 제가 이제 휴대폰에서 진짜로 영상이 안 나올 것 같냐, 진짜로 촬영하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촬영 시작 버튼은 누른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종료 버튼은 누른 기억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삭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분이 이제 고민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사실은 이번에 찍은 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 핸드폰을 포렌식 했을 때 과거에 자기가 찍었던 영상이 이제 다 나올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아마도 거기에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괜히 부인했다가 그것까지 다 문제가 되면 오히려 더 큰 범죄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건 일단 결과는 좋았다는 뜻이죠. 1심 재판에서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사진이 막 수만 장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 다른 데서 찍었던 그런 것들을까지 문제 삼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검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쪽에서 다 자백을 하고 다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뭐 그 영상 수만 개를 다 뒤져가지고 거기 뭐 여죄가 있는지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거죠. 다행히.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봤더니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찍었던
그 영상은 없었어요. 저장이 안 됐다는 거죠. 지우지도 않았지만 저장 자체가 안 됐다는 거죠. 변호인 입장에서는 잘못을 다 인정하니 용서해달라. 우발적으로 좀 그런 건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판결이 잘 나왔어요. 검사 쪽에서는 징역 몇 년에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실형을 구형을 했는데 몇 개월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대신에 이제 성폭력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아라 이런 게 나왔는데, 검사 쪽에서는 자기가 구형한 거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한 것이고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처를 구하고 앞으로 잘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소명을 했습니다. 특히 상습범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한 번 이제 저질렀던 범행이고, 그리고 촬영할 때 그 앞에 여자분 옷차림새가 그냥 평범했고 치마 속을 찍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뒷모습만 찍은 건데, 시간도 비교적 2, 3초 정도 찍은 것 같고 짧았고, 그런 점들을 잘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소명을 잘 해서 결국 이제 항소도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지하철 몰카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이분도 다 자백을 하고 결국 이제 선처를 받게 됐는데, 물론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은 받아야 되겠죠.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용서를 한 번 받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얻었을 때 확실하게 행동을 잘 고치고 절대로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을 잘 보시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아야겠다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범죄, 지하철 몰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한 번은 용서를 해도 두 번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게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